혼손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2022년 크립토의 혹독한 경우, 혹독한 윈터 시기 때 언제나 개미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말,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한테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개미들의 멘탈을 늘 잡아줬던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가 했던 말입니다. 저도 창펑이 형의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하락장을 견뎌내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는데, 오늘 트위터의 바이낸스 계정에서 마치 창펑자오가 흔들리는 개미들한테 조언을 해준 것 같은 글을 올려줬다. 괜찮으시냐? 오늘만 포트폴리오를 187번이나 확인하셨다. 오를까 내릴까, 하루 오를까 하루 내릴까에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하는 개미들한테 약간 풍자를 하면서 계속 업비트 들어갔다 켰다 껐다, 계좌 확인했다, 몇 프로 올랐는지 봤다 껐다, 계속 확인만 하셨다. 그러니까 어차피 창펑자오가 얘기하는 거, 바이낸스도 이 글의 진짜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어차피 미국의 월가 혹등 고래 항해가 시작됐으니까 자꾸 계좌 들춰보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딱 붙어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항해하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배에 힘만 딱 주고 구축해 나가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롬 파월이 3월 FOMC에서 뭐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이제 QT 테이퍼링 함과 동시에 올해 3번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미국이 얘기해주기가 무섭게 유럽의 금융 허브 중 하나인 스위스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깜짝 금리 인하를 진행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금리 인하에 매파적이었던 멕시코 중앙은행까지 3년 만에 0.25%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조이는 국면에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국면으로 피벗하는 구간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계속 금리 올리고 계속 긴축 정책한다, 유동성 쪼일 때는 계속 관망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금리 내릴 일만 남았는데 여기 와서도 계속 고민만 합니다. 금리 내려도 폭락한다는데, 과거에 S&P 500이 금리 내리고 나서 폭락했다는데 캐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지금부터 한 방에 몰빵해서 다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기간을 잡고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포트 구성을 DCA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 정말 반감기 전에 지금보다 더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웠던 시나리오에 분할로 포트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근데 뭡니까? 지금도 망설였는데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 더 폭등해버리고 나중에 70K, 80K 가버리고 나서 그때서 용기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망설였는데 살 수 있겠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오늘 커뮤니티에 투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투표 진행한다, 캐쳐 가족분들이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수량은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가상자산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불리시한, 굉장히 강세론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캐쳐 가족분들,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줄 알았는데, 저처럼 굉장히 불리시한 방송에도 비트코인이 단 한 개뿐만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35%나 됐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 진정한 상승장에 도달하려면 충분히 우리가 먹을 앱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겠다. 물론 비트코인이 없고 알트코인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이 35%라는 비율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택한 것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4시간봉 기준으로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저항을 지지로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재차 올려쳐주는 그런 충분히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리테스트 지지를 잘 해줬고 다시 올려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단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역헤드앤 숄더로 만약에 이 넥라인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말 동안 긍정적인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청산맵 없던 상황입니까? 롱 물량 원래 압도적으로 쌓여 있던 거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고 이제는 숏 물량이랑 롱 물량이 굉장히 팽팽하다.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지금 롱 털만큼 털어줬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생성됐습니다. 이 물량 청소시키면서 주말 동안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근데 아직까지 뭐 100%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그 아무도 모르겠지만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가 항상 올려주는 거 뭡니까? ETF 고래들의 평단가 어디냐? 바로 56K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주말 동안 예기치 못한 크립토 개별 악재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 떡하니 지지해주고 있는 거 바로 가장 큰 ETF
고래들의 Realized Price가 56.4K 구간. 그러니까 아무리 빠진다라고 해도 이 56K는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이 구간 오면 뭡니까? 박앤셀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비싸서 못 샀던 거 줍줍해서 담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56K까지 빠져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4일 연속으로 전반적인 ETF의 유출이 진행이 됐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지난밤에는 유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블랙록의 현물 ETF IBIT의 유입량이 다시금 확실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유출을 가중시켰던 거는 바로 GBTC 물량. 언제나 이 코인 투자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이 GBTC의 환매 물량 때문에 빠졌던 건데 결국에 뭐다? 블랙록의 유입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보면 유출량이 굉장히 컸는데 어떤 흐름입니까? 다시 유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가 되면 어쨌든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FOMC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만큼 다시금 기관들도 용기 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려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레이스케일 이 유출 물량 이것이 차라리 반감기 오기 전에, 진정한 불장 오기 전에 차라리 그냥 다 팔고 던져버리고 환매해버려가지고 그냥 이 리스크를 빨리 없애는 게 좋다. 그래서 반감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던져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있을 GBTC 매도 압력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반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냅다 팔아주는 거는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큰 고래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들은 오늘도 샀고 지난 30일 동안에도 샀고 60일 동안에도 샀고 90일 동안에도 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래들이 계속 매집하는지를 우리는 추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등고래 등 위에 우리는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혹등고래가 계속 사고 있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혹등고래는 계속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막손들에서 이제 거대 금융기관 쪽으로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 당연히 단기적인 가격 출렁임은 있더라도 결국에 이 큰 손들이 계속 매집하고 축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인 번스타인까지 비트코인 연말 목표 가격 9만 달러로 상향하면서 얘네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불리시한지,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정식으로 허가가 안 돼가지고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문사들이나 이런 운용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통 기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 가격을 9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이고, 연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9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뭡니까? 이제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크립토의 두 번째 형님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 ETF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5월에 안 될 수도 있다. 스카이브리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5월은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현재 SEC와 증권 소송을 하고 있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SEC와 증권법 소송을 하고 있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옹호해주고 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SEC는 크립토 업계와 싸움을 선택했고 법원에서 계속 지고 있다. 리플한테도 중간 소송 졌고 그레이스케일한테도 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CFTC와 같은 동료들이랑도 싸우고 있고 국제 규제 기관에 뒤처지고 있다. SEC가 XRP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이더리움과도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소송 또 당할 거고 또 소송 지게 될 거고 결국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 같은 경우도 과거 힘먼 전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증권이 아니다 라고, 또먼입니다. 힘먼 얘기는 항상 이더리움 증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랩스 대표는 트레디파이 전통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이더리움 ETF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수 있다라는 얘기와 승인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승인이 되긴 되지만 5월은 힘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있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누구도 신청했습니까? 바로 블랙록. ETF 신청 성공률이 99.8%에 육박하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ETF를 SEC 상대로 승인받았던 바로 큰형님 블랙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리 핑크 형님이 여기에 딱
게리 겐슬러 어깨에 손 딱 올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 줄 거지. 니네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말에 어떤 게 있냐? 미국에 대선이 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민주당 인사고 가장 큰 민주당의 후원자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입김에 못 이겨서 이 99.8%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의 ETF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 조금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뒤에 누구 있냐? 가장 강력한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핑크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라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주춤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다시금 튀어오르면서 알트 순환 매장이 언제 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체인링크, 캐처님, 체인링크는 RWA 굉장히 중요한 대장급 코인이면서 체인링크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주셨는데, 현재로서 이 크립토 오라클에서 독보적인 거는 체인링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또 어떤 프로젝트냐? 전체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가장 열심히 개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1위에 체인링크가 올라왔다. 물론 뭐 개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프로젝트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체인링크를 가져갈 이유는 충분하고, 만약에 내가 오라클 네트워크, 오라클 관련 코인이 포트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체인링크 혹은 솔라나 생태계 체인링크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피스 네트워크 정도까지는 오라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포트를 구성해 나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금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건 뭐냐? 바로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량 축적을 하면서 도지코인도 살짝 눌림을 주고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 이 도지코인 고래들의 매직 기저에는 제가 봤을 때 올해 2024년 중반에 머스크 형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트위터 엑스페이먼츠 출시할 거다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 미국 22개 주에서 결제 서비스를 위한 송금자 라이센스를 머스크가 지금 취득했고 계속해서 더 많이 취득해 나가고 있다. 올해 중으로 충분히 중순이나 말 정도 엑스페이먼츠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 당연히 거기에 어떤 게 결제 수단으로 쓰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다. 그리고 최근에 X 같은 경우는 공식 X 페이먼츠 트윗 계정까지 개설을 했고, 아직까지 뭐가 올라온 것은 없지만 여기에 깜짝 발표를 해주면서 크립토 결제 도입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는 2024년 사이클, 상승장 사이클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바로 AI입니다. 근데 AI 붐을 일으켰던 오픈 AI가 더 강력해진 챗GPT 5, GPT-5를 이루면 올해 여름에 출시한다. 많은 분들이 뭐 지금 AI 과열이다, 버블이다, 나중에 닷컴 버블 때처럼 AI 다 무너질 거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GPT-5 올해 여름에 출시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괴물 반도체 블랙웰 언제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고 했습니까? 올해 연말이다. 그 얘기는 AI가 거품이건 뭐든 간에 지금 GPT-5 여름에 출시 예정이고, 이 엄청난 괴물 반도체인 블랙웰까지 연말에 출시된다라고 하면 그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끌고 갈 거다. 그리고 AI가 시장을 견인함에 따라 당연히 AI 관련 코인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AI는 단순한 유행이나 버블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유엔총회조차 AI 관련 결의를 첫 채택하고 안전한 사용 합의를 글로벌적으로 빨리 마련하자라고 하면서 국제사회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지지까지 빠르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 AI가 단순히 그냥 신기루고 버블이고 허상이 아니라 진짜 정말 미래를 바꿔놓을 중요한 혁신 기술이라는 거 유엔 총회도 지금 인정하고 빠르게 지금 채택하고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는 저희 캐쳐 가족분들의 트레이드마크 솔라나는 2024년 최고의 MVP 코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고, 무려 부동의 시총 2위인 둘째 형님 이더리움보다도 4배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분명 이번 상승장에서 솔라나 생태계가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타임 하이 잘 만들어주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해시레이트 상승함에 따라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 대한 우리의 항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CME의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미국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 기관 전용 선물 미결제 약정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반면 바이낸스의 오픈 인터레스트는 하락한다. 이건 뭡니까? 기존의 세력들의 손에서 미국 월가 전통 기관들의 손으로 손바뀜이 되고 있다. 결국에 얘네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큰 방향의 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음수로 빠졌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고, 파이어 차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갈색 고래들은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려는 모습, 그리고 빨간 상어들도 매도에 잠깐 동참했지만 다시금 관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라 고래들만 고개를 딱 들어줘서 갈색 고래 보라 고래 이 가장 큰 두 형님들이 매수세에 동참해주면 다시금 우리는 또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무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60K에는 얕은 매수벽이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결론은 뭡니까? 이 아유 시원해 하면서 신나게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고래의 등 위에, 이 거인의 등 위에 우리는 딱 붙어가지고 난세의 영웅이 되겠다, 시대를 역행하겠다 하면서 여기 등껍질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힘든 길 가시기보다 얘네가 항해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캐쳐 가족분들 모두 즐거운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